안녕하세요. 저는 KT 위즈의 타일 코치 맡고 있는 김가한 코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거는 최고의 경기력을 위한 자기중심적 경기 준비하는 방식, 이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걸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를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어떤 전달을 할까, 이 방식을 가지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KT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선수들의 훈련 방식을 아마추어가 어떻게 같이 활용해서, 모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 그 큰 틀을 잡아주면 거기에 개개인의 세부화되는 거는 거기 있는 담당 코치님과 지도자분들이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방식으로서 좋은 경기력을 준비할 수 있다. 선수를 훈련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선수를 위한 방식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타격 코치, 제가 맡고 있는 타격 코치란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 타격은 어떻게 쳐야 한다 이런 방식이 본인의 생각을 갖고 계신 타격 코치들의 멘트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멘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는 저희 아이들 그리고 선수의 선택인데, 그 선택을 제가 거기서 또 한마디를 하면서, 저는 지금 KT라는 팀의 한 파트의 메인 코치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방식으로 저희 팀 선수 준비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상황을 가장 싫어하는 코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타격 코치지만 그런 타격에 관한 메커니즘은 그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선수를 하고 있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처음 선수들한테 말한 게, KT를 오고 나서 첫 미팅 자리 스프링 캠프에서 선수들한테 이걸 강조를 했어요. 세 가지. 생활 루틴, 그 다음에 훈련 루틴, 그 다음에 경기 전 루틴. 이거를 세 가지를 표현한 거는 뭐냐면, 저희 팀이 3년 전에 왔을 때 개개인의 기량은 좋은 선수들이 많았지만 팀 성적이 계속 꼴등이었어요. 꼴등이라는 거는 반대로 따져서 상대 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그걸 어떻게 하면 평준화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선수를 가지고 지속적인 경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거를 계속 생각해 놓은 끝에 선수들한테, 제가 그때 처음 코치가 됐을 때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첫 미팅 내용을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생활 루틴에서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충분한 휴식. 휴식은 선수들이 훈련만큼 중요한 게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휴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수면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을 쉬는 걸 수도 있고 뭐 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분야에서 그걸 해소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하면 야구장에서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만큼의 힘을 쏟았고 훈련 속에서 힘을 쏟았으니 그걸 재보충하는 거예요. 저희가 KT가 이번에 우승을 하고 코치님들이 모였을 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 다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각 다른 파트 코치님들이 계셨지만 그 파트 코치님들이 했던 말씀 중에 똑같은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타이브레이크, 그거를 큰 경기를 치르면서 한국 시리즈라는 큰 경기, 타이트한 이런 프레셔 강한 경기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가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 타이브레이크는 지금 저희 아마추어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게임하고 똑같죠. 단기전 한 경기가 지면 올라갈 수 없는, 대신에 여기는 1위 한 경기 가지고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리그전을 계속 해왔던 선수한테 그 한 경기를 가지고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이거는 큰 차이이기 때문에 가장 프레셔가 큰 경기였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이기고 선수들이 갖고 있을 그런 자신감과 만족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경기를 준비하기 전에 한번 겪어봤으니까 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여지는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타이트한 경기를 계속 한 시즌을 치고, 올해는 코로나가 있으면서 너무 힘든 시즌을 치렀거든요. 후반에 막판 가면서 선수들 더블헤더도 많았고, 그러면서 1위를 확정지는 순간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어요. 긴 시간. 예. 재충전해서 있어 선수들이 시즌 때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게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좋은 성적이 났다. 우리 코치님들이 저뿐만 아닌 투수 코치님, 타격 코치님, 주루 코치님, 뭐 작전 코치님, 뭐 다른 분 모두 다. 왜? 선수들이 컨디션이 올라오니까 경기력이 좋은 경기를 낼 수 있다. 이거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선수들한테 그걸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강 음식 섭취인데,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들한테는 이게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게 저희는 정해진 음식을 먹어요. 정해진 식사가 나오고 정해진 호텔에서 밥이 나오고 거기 선수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먹기 싫으면 다른 걸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아마추어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왜 건강 음식 섭취를 얘기를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떼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지만 라떼인데 이게 예전에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침 9시에 훈련이 시작을 했어요. 아침 9시에 훈련이 시작해서 저녁에 8시에 훈련이 끝났고 야간 연습이. 야간 연습 끝나면 개인 훈련을 한다고 하고 배팅 센터나 이런 데를 가서 훈련하죠. 그럼 11시. 그러면 중학교 그 스케줄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이나 시간을 하다 보면 전국대회가 있지 않는 한 그 스케줄을 계속 일정하게 쳇바퀴같이 돕니다. 사람이. 그러면 성장기에 있는 제가 중학생인데 그 시간에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몸은 지치겠죠. 대신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섭취. 왜? 시간은 충분히 자고 충분히 일어나고 이건 똑같이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음식을 얼마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4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4끼 먹고 간식 한 번. 왜? 그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 소모성 있는 훈련을 하고 있고 저는 버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아마추어 선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활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선택성인 것 같아요. 프로야구 선수 마찬가지, 아마추어 선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두 번째는 선택성으로 대신에 좋은 거를 먹는다는 건 무조건 내 몸에 투자하는 건 좋은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프로야구 선수들은 시즌 들어갈 때 웨이트랑 비시즌 때 웨이트가 다를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 차이도 있을 뿐더러 선수들이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왜 그걸 해야 되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유가 방식이 달라지는데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쨌든 자기 하드웨어를 키우는 신체적인 기술을 발달시키는 이런 방향을 자꾸 권장하고 이유가 프로가 들어와서 프로라는 걸 목표로 선수들이 훈련을 모든 선수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밟기까지가 어렵지. 그걸 밟으면 그때부터는 선수는 하나의 경쟁력 있는 상품화 되거든요. 근데 그 상품화가 어떻게 변정을 내냐? 기술력으로 이 친구한테 얼마만큼의 가치를 투자를 드드드드 하고 싶을 때 판단이 이 친구는 좀 더 빠르네. A보다 B가 좀 더 강하게 A보다 던질 수 있고 빠르게 칠 수 있고 빠르게 달릴 수 있고 강하게 던질 수 있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일수록 분명히 그 가치 시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 경쟁력이 높아진다.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봄으로써 프로야구 선수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요시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훈련을 많이 하는 것보다 웨이트 트레이닝 한 번 더 들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아마추어 선수한테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왜?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당연히 가치를 자꾸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훈련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거지. 웨이트 트레이닝은 자기 바디를 트레이닝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면 아마추어 선수한테 큰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거. 그걸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훈련 루틴입니다. 훈련 루틴은 쉽게 표현해서 경기를 들어가기 전 저희 선수들이 훈련을 앞두기 전에 앞두고 하는 훈련 루틴인 거거든요. 근데 훈련 루틴에는 쉽게 표현해서 세 가지가 나눠져요. 훈련 전 개인 매뉴얼, BP 전 개인 매뉴얼, BP 개인 매뉴얼. 여기서 BP는 배팅 훈련. 게이지 안에 들어가서 혼자 방망이를 치는 그런 배팅 훈련하는 훈련이고 전부 다 아실 거예요. 훈련 전 개인 매뉴얼 첫 번째로 말씀드린 훈련 전 개인 매뉴얼은 말 그대로 훈련 전인 거예요. 훈련 전에 내가 오늘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치고 싶기 위해서 그 전에 스텝을 얼리옥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죠. 게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마다 그 매뉴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걸 왜 준비하는지를 분명히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작은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게 훈련 전 개인 매뉴얼 누구나. 그래서 그 매뉴얼이 되게 어렵고 대신에 양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 해야 되니까. 보스턴이나 외국 선수들 보면 재활 프로그램 보면 90개를 안 넘겨요. 왜? 프로야구 선수는 90개 이상의
스윙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음 날도 던져야 돼, 다음 날도 뛰어야 돼, 다음 날도 쳐야 되니까. 방망이 훈련 칠 때 90개 이상의 훈련 효과가 없다는 걸 나타내. 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상이 없든 나타내. 그러면 그 선수는 다음 밟아서 시합을 뛸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훈련 전에 매뉴얼이 양이 높아지면 당연히 훈련 때 치는 BP 양이 거기 포함돼야 되고, 프로야구 선수는 1군 선수는 경기 때 방망이 치는 거, 타석에 들어 스윙을 돌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 준비량이 커져버리면 경기 때 나오는 훈련 경기 값이 줄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려 그러면 30개, 60개 안쪽으로. 왜? 시합 때 거의 50개 이상을 스윙을 돌리는 타자는 없거든요. 그 앞쪽으로 그거를 나눠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신에 매일 할 수 있게. 내가 일어나서 몸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그래서 훈련 전 개인 매뉴얼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건 티바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티바. 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세팅하든 타인의 관여를 전혀 구상받을 필요도 없고, 어떤 공에 제한적이지도 않고, 내가 어떤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내가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만족감이 가장 높은 훈련 방식이에요. 티바는. 왜? 다른 쪽으로 제가 받은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공을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날아가느냐, 어떻게 쳐야 되냐, 어떤 부분을 타격하느냐, 이런 방식으로만 내가 체크하고 들어가고,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어쩌지? 분명히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서 티바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샌드백도 있고 개인 훈련, 그런 거는 어쨌든 여기 가신 다른 코치님들이 만들 선수마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티바 하나를 놓고도 선수마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 전 개인 메뉴 훈련 전 BP전에는 선수마다 BP전의 훈련 방식이 다른 거는 선수가 주전급이냐 비주전급이냐 이런 거가 관여된 게 아니라 선수마다 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왼손으로 방망이를 치기 풀고 치는 선수가 그 다음날 몸풀기에 잘 풀려요. 편해요. 효과력이 높아져요. 하는 선수도 있고, 사이드 티를 치는 선수가 있고, 아니면 티바 놓고 치는 수가 있고, 머신을 간단하게 치고 몸을 푸는 선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까지는 코치들이 이거를 얼마만큼 그 개인에 맞춰서 준비하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프로니까 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번, 2번 훈련 전 매뉴얼, 이것 때문에 지금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치님들이나 지도자님께서 선수들의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걸 개개인마다 매뉴얼을 주면, 훈련 시간이 내가 10시에 훈련을 시작하겠어? 대신에 야구장을 내가 제가 2시간 반 전에 야구장에 나가 세팅을 해놓으니까 개인 매뉴얼을 2시간 반 전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훈련 여건 환경만 만들어 준다고 하고, 선수들이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을 정확히 인지만 하고 있으면,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꾸 그걸 자꾸 강조하다 보면 똑같은 몸에 일정하게 다음날 전날에 4안타를 쳤을 때나 전날에 삼진을 3개 먹었을 때나 내가 똑같은 밸런스로 똑같은 훈련에서 똑같은 기분으로 돌아와서 BP를 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BP 루틴은 제가 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판단은, 개인적으로 제가 타격 코치지만 타격 코치로서 가장 그 케이지인 공간에서 BP를, 사람이 치는 공을 치는 BP 훈련을 가장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해요. 경기력을 높이는데 선수들이 그 BP를 많이 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이 높아진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공은 죽어있는 공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별로 훈련에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기분, 필링, 그리고 내가 느낌, 그리고 그걸 잘 쳤다고 해서 왜? 경기 때 잘 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값이거든요. BP를 내가 엄청 잘 쳐서 좋은 컨디션은, 근데 그날 경기 때 삼진을 3번, 4번 먹을 수 있는 거고 결과값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 BP에 많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BP를 치면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집중을 한다? 선수로서 그렇게 되면 좋지 않다고 봐요. 왜? 자꾸 스트레스, 시합 때도 결과값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텐데 BP 칠 때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그 선수는 야구장이 즐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BP를 칠 때 환경은 가장 기분 좋게 노래도 틀어주고, 선수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방망이 칠 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쳐도 타고 날아가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느낄 거거든요. 잘 쳤다 못 쳤다. 그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선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쳤다 못 쳤다는 판단은 누구나 다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굳이가 코치 입으로 야 잘 쳤네 못 쳤네, 똑같은 표현이지만 열렸네 다쳤네, 이거 똑같은 못 쳤네 잘 쳤네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다른 얘기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선수들한테 훈련을 더 많이 시켰겠죠. 마이너리그 선수들한테 돈을 주면서 마이너리그 경기력이 그 훈련을 많이 한다므로써 선수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 그러면 스프링 캠프 같이 훈련을 해서 계속 지속적인 훈련을 시켰지, 그 선수들을 리그를 나눠서 그 리그에 맞게끔 시합을 내보내고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단계에 두진 않겠죠. 미국의 그 시스템은 쉽게 표현하면 그 리그에 맞는 투수가 있고 그 리그에 맞는 타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 리그에 맞는 투수를 타자가 잘 쳤어요. 그러면 그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거고, 거기 있는 타자의 리그에 있는 선수를 투수가 제압을 하거나 삼진을 잡아서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올라가는 거고, 한 단계 위. 가장 심플한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단점으로 훈련을 많이 해서 양을 많이 해서,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추어 지도자분들께서 확실히 바뀌어야 될 건 뭐냐면,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 방식은 단 하나예요. 시합을 많이 하는 거, 좋은 투수를 많이 치게 하는 거, 좋은 경기에 간단한 거, 도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주루 플레이를 하는 거, 투수 상황에 주자 이룰 때 많이 뛰어보게끔 하는 거예요. 기용리그를 가면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죠. 일본인 게임 선수 도루하는 상황에 그냥 대주자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 상황에 누가 봐도 도루할 줄 아는 상황에 선수가 그 상황에 뛰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도루할 줄 아는 상황에 그 선수를 뛰고 그 경기를 계속 많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투수 상대했을 때 많이 쳐보고, 그럼으로써 선수들은 계속해서 성장해낼 거예요. 왜? 결론은 중요한 거는 경기 때 잘하고 시합 때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지 훈련 때 잘 치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게임 루틴입니다. 게임 루틴은 게임 루틴이라 표현하면 이건 약간 직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아마추어 선수한테는 게임 루틴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즌을 치를 때 선수들한테,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게임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경기력과 결과값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기 중에 하는 루틴이니까.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경기가 중요하지만, 대회가 중요하지만 그 대회가 한 달 있다가 경기를, 한 달 있다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대회를 중요하보다 그 1, 2번 그 루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3번 루틴은 그냥 경기 전에 저희 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경기 전에 저희 팀 선수들이 6시 반 경기면 3시에 야구장에 웜업을 합니다. 3시 웜업을 하는데 저희 팀은 특이하게 단체로 웜업을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선수들이 분명히 케이지에서 방망이 치는 사람은 방망이 치고 있을 거고, 수비하는 선수들은 가서 핸들링을 하고 있을 거고, 투수들은 고관절이나 전이 하고 있는 전 구간의 스트레칭이나 체압, 뭔가 몸을 다 풀고 있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단체 움직임은 나가서 컨디션이 몇 번 뛰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선수들이 훈련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단체 운동이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프로 선수 우리 팀이 해서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마추어 지도자분 꼭 이거. 다른 거 안 하셔도 단체 웜업은 진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움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추운 날, 더운 날 단체로 서서 그 20분, 30분 동안 밖에 서서 스트레칭 한다는 효과,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 시간을 포함해서 선수들이 다시 또 리스트레치가 들어가야 되고, 캐치볼을 할 수 있는 몸만 만들면 되는 단계를 점점점 밟아봐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그냥 처음에 서서 스트레칭, 그다음 움직이고 하고,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될 불필요한 거. 경기전 이미지 트레이닝 말씀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경기전 이미지 트레이닝은 아까도 전력 분석 말씀해주면 저희 팀이 보는 거 저는 타자는 경기 영상 1군에서 잘 보여주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TV만 틀면 KBO 1군 야구는 내가 잘 친 장면은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 좋았던 거는 좋은 폼으로 치지 않아도 결과값이 좋았던 건 선수들이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냥 나쁜 폼으로 쳐도 좋은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경기 전 이미지 트레이닝은 그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안 좋았을 때를 하는 게 좋았을 때, 내가 좋았을 때 상황을 자꾸자꾸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두 번째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은 상대 투수, 내가 어느 타자를 쳐야 돼, 어떤 투수를 던질 거야, 내가 타석 섰을 때 이 친구가 뭘 던졌었지, 대비하고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이런 트레이닝을 자꾸자꾸 하는 거죠.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단체로 팀 미팅에서 들어가는 상황도 나오고, 그 미팅이 끝나면 개개인으로 자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태블릿을 내가 보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개인 훈련 소화하는 매뉴얼이 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시합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기 타석, 웨이팅 서클. 제가 여기서 선수들하고 눈빛으로 대화하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 가장 재밌거든요.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왜? 다 들리니까 상대방에서. 근데 눈으로 보고 왜? 난 어떻게 쳐야지 분명히 개스 가지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타석에 타임을 맞추는데 뭔가 안 맞을 때가 있고 불만족스러울 때 다른 생각이 들 때 표정? 아니면 그냥 가는 표정? 그게 가장 재밌어요. 선수가 그거를 믿고 갈 건지 불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 타석에서 내가 얼마만큼 전림을 하고 정림을 해놓고 투수한테 상대로 들어가느냐 가장 결과값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타이밍 맞추기도 가장 좋고 내가 직접 상대할 투수를 가장 근소에 가까운 데서 지켜본다는 거는 타자한테 진짜 큰 상황이거든요. 그거 이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 타석에서 아마추어 때는 보면 가장 웃긴 게 아마추어 신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투수들이 몸을 풀 때 타석 봐서 옆에 가서 보는 걸 거예요. 그럼 선배가 얘기하죠. 이리 와, 아마추어 아니야. 다음에 봐보세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대기 바석에 투수들이 몸 풀 때 바로 옆에서 몸을 봐요. 근데 프로는 대기 바석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인 선수한테 얘기합니다. 일로 오라고. 메이저리그에서는 빈볼을 던지니까.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가까이서 내가 치기 전에 그 투수를 보는 거는 가장 큰 나한테 좋은 이미지를 체험한 거니까 좋은 결과감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 타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타석에서 하는 건데 타석에서는 그렇게 루틴이 많지 않다고 표현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타석에서 루틴은 선수마다 다르거든요. 내가 이제 세팅이 됐어.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세팅이 돼.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 투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작은 투수가 하니까. 그 시작을 투수가 하는데 내가 그만큼 이 타석에서 얼마만큼 내가 심리적으로 준비가 됐어. 안정감을 주든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취하면 반복적으로 행위 취했을 때 내가 자신이 생기고 안정감이 되고 그럼 결과가 높아진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미지와 시선 처리로 양옆을 쳐다보는데 투수가 던지기 전에 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루틴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루틴이 좋은 거는 선수들이 타석마다 그 루틴을 만드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타석을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그 루틴이 생기려고 하면 첫 번째 좋은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안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루틴하는 선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해 선수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루틴이 함정은 투수가 주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하기 위해서 내가 주가 돼버리면 타석에서 투수한테 타임을 뺏긴다는 거. 그러면 좋은 결과값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제가 지금 경기 전 루틴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거는 지금 이 정도였어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가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였어요. 왜? 타격 폼을 가지고 타격 치는 걸 가지고 제가 어떤 선수를 하나 놓고 영희는 어떤 분들하고 예화를 나눴을 때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수백만 가지 이유를 찾게 돼요. 근데 좋았던 점을 찾고 잘 맞은 거거든요. 여기 앞에서. 잘 맞은 거예요. 좋았을 때 모습은 쉽게 말하면 별로고 그거에 대한 의론값이 별로 많이 안 나와요. 토론값이. 근데 왜 이 사람이 못 칠까? 왜 이 사람이 못 던질까? 그걸 찾다고 하다 보면 수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선수는 계속해서 쳇바퀴를 도는 거죠. 내 야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야구는 부모님, 감독님, 코치님이 아니라 선수가 하는 것이라는 거. 본인의 인생의 야구를 건 모든 야구쟁이의 꿈을 응원한다는 거. 왜? 저도 그렇게 걸고 야구를 해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고 싶다고 표현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래? 해볼래? 그때부터 저는 다른 사람은 수능이나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야구에 걸고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야구가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그 코치님들 지도자분들께서 조금 더 그 선수들이 커가는 방식을 지도력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가 얼마만큼 행복하게 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스케줄을 만들고 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코치님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거는 관심인 거예요. 전날의 스케줄이 아닌 한 달 전에 선수들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일주일 전에 선수들 스케줄이 나와야 되고 하루 전에 스케줄이 나와서 전날에 나와 선수가 그 스케줄 보고 훈련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한 달 전에 스케줄이 나왔던 거 가장 큰 건 결과가 뭐예요? 아마추어에서 대회잖아요. 1차전 이겼어요? 우승까지 계속 가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나왔던 스케줄은 무효가 되는 거죠. 왜? 시합을 하고 있는 라이브 웨팅을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짜면서 코치가 한 번 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선수가 어떤 방식으로 라이브 배팅을 치는데 스케줄만 짜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배팅이라는 거를 스케줄에 포함시키면서 코치가 이 선수가 어떻게 쳤을지 근데 타격 폼을 바꿨네. 근데 투수를 상대했을 때 비피실 때가 아니라 어떤 폼을 치고 있는 체크리스트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선수도 그걸 준비하겠죠. 그 코멘트 하나가 너 타격 폼 바꿨는데 라이브 비 한번 스케줄에 넣었어. 다음 날이 이틀 뒤에 있어. 어때? 쳐볼 수 있어? 그러면서 선수한테 유대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스케줄 하나하나 그거를 타격이 한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라이브 피를 치려고는 투수 코치가 필요하죠. 왜? 투수가 필요하니까. 불펜장에서 피칭하는 게 아니라 시합 때 투수가 마운드에 던지고 옆에서 BP를 또 칠 수도 있어요. 왜? 결과값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선수도 그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개개인과의 선수한테 그걸 할 때는 그 파트 코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다르니까. 거기서 수비 연습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을 자꾸 선수들이 단체적인 훈련보다는 내가 많이 할 수 있고 그 선수가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돼요. 그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중요한 그 1시간 안에 선수가 서 있는 자세보다 기다리는 기간보다 그 친구가 이왕이면 와서 티바를 치고 있고 본인 타석 전에 뭔가를 하고 있고 그 티바를 칠 때 본인이 쳐야 되는 티바를 치는 거죠. 빠른 티 뭐 옛날에 했던 그런 맹목적인 훈련은 50개 차 100개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쳐야 되고 왜 지금 라이브 칠 때 뭐를 체크해야 되고 이렇게 셀프 체크를 자꾸 하다 보면 코치도 발전하고 감독도 당연히 지도자분도 발전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선수들은 조금씩 자기만의 야구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 감독님, 코치님이 주가 되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선수들이 주가 되는 야구를 자꾸 하다 보면 그 선수들이 성장했을 때 메이저리그 야구 왜 저희가 일본 야구 메이저리그 자꾸 메이저리그 동경하는 이유는 멋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멋있거든요. 야구하는 자체가 퍼포먼스를 내는 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한다? 멋내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행위 자체, 내가 야구장에서 재밌고 선수들이 관중할 때 좋은 플레이 모셨을 때 액션을 취하고 이런 멋있는 야구, 좋아하는 야구 그걸 하면서 그걸 하기 위해 선수들이 또 절제를 할 거고 바른 생활을 할 거고 어릴 때부터 이런 자꾸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 꾸무리해서 그런 걸 옆에 지도자분들께서 환경을 자꾸 조성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 계속 리스크업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와 야구가 지금 팬들이 올해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실 텐데 그거 결과물 10년 뒤 저희 아이들이 가서 할 거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여기 모든 분들이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자분들께서. 그리고 오늘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파트의 프로팀의 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쓸 때 되게 많이 빼고 넣고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팀 선수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저도 하고 그리고 선수의 내 개인적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뺐으면 하고 그래서 큰 틀만 자꾸 전달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큰 틀을 너무 크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정확성 선수한테 얘기할까 그러면 지도자분들이 도움을 드리고는 싶고 근데 이르게 마음이 자꾸 처음에는 해도 되나? 내가 제일 KBO에서 지금 막내 코치인데 여기로 와도 되나? 저보다 20년이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데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당연스럽게 이런 게 자꾸 스텝업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시작했고 누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당연스럽게 얘기해 누구 아버님이 와서 말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분명히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야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들어주신 감사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뭐 작년에도 코치님 이야기가 너무 좋았고 뭐 올해도 꼭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는 우리 투수 코치님들도 마찬가지고 타격 코치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동작 중심, 메카닉 중심의 지도를 많이 하는 분위기가 좀 여전하다고 보는데 이제 코치님은 뭐 작년에 컨벤션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그랬고 뭐 최근에 인터뷰 그리고 시즌 중간에 나오는 슬쩍슬쩍 나오는 어떤 기사들 이런 걸 보면 어떤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미국 쪽에서 좀 많이 얘기하는 어떤 플레이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어떤 타격 전략, 예, 근데 스윙이라는 게 타격이라는 게 스윙은 어떻게 보면 타격이 일부인데 저희는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타격을 뭐 어떤 공을
쳐야 되는지, 이 선수에 맞는 타격 전략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을 팀 차원에서 어떤 일관되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선수별로 좀 있다 그러면은 뭐 실명을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어떤 하나의 예 정도 이렇게 들어서 좀 주고받는 대화라든가 뭐 경기 전이랄까 아니면 시즌 전이랄까 좀 어떤 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공격적으로 쳐라, 소극적으로 쳐라. 일단 타격 코치가 국내 프로야구 코치님들이 가장 선수한테 얘기하기 어렵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 먹고 쳐라는 말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야구를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타석에 들어가는 선수한테 뭐를 쳐라 이런 단어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선수가 이길지도 모르는 방식, 쉽게 말하면 타자가 투수를 이길 확률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 속에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치면 좋아, 이거 카운트야. 왜? 근데 이 투수는 이 타자를 못 치게끔 던지는 투수지 이 차끔 잘 치게끔 그걸 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뭘 쳐라? 이런 주입보다 공격적으로 그냥 너 공이 왔을 때 거침없이 돌려. 이게 가장 첫 번째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인드가. 그래야지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심이 아까도 말씀해 중심이 그 타자가 주가 돼야 돼요. 타자주. 이 타자가 변화구를 못 치는데 변화구 못 치는 타자한테 이 투수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니까 슬라이더를 던지니까 슬라이더 노래 쳐볼래? 보통은 전력 분석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자가 만약에 2군에 지금 이제 올라와서 내일 모레 못 치면 내려갈지도 모르는 선수예요. 한 타석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친구한테 이 투수는 야 슬라이더를 잘 던지니까 슬라이더 한번 노려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선수의 생명이 걸린 거 2군에서도 야구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거 노려쳐 이거 쳐 치기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건 코치가 책임을 진다는 건데 코치가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선수를 잘 내보낼 거 아니 그 결과감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제가 오늘 이렇게 치라 했는데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거든요. 결과값을. 선수가 내려가는 거지. 제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책임회피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가지고 선수가 그걸 받아들이고 목적을 달성하게끔 도와주는 역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걸 쳐 내가 플레이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내 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KT 위즈가 우승한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 김강 코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승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 듣다 보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선수들한테 각자의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그 드릴을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선수가 필요한 거를 자기가 하는 건지 아니면 코치님이 보시고 아 얘는 이게 좀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아니면 좀 이게 좀 필요하다 싶을 때 그거를 시켜주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근본적인 거는 가장 첫 번째는 그 선수가 어느 리그에서 뛰고 있냐 가장 중요한 거. 중학생 선수, 고등학생 선수, 대학생 선수, 그다음에 프로야구 있는 선수, 2군에 있는 선수, 1군에 뛰는 선수. 1군에 있는 뛰는 선수한테는 아까도 말씀 우리 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가장 잘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그 선수가 시합을 나가고 그 친구들은 쉽게 표현하면 그 선수의 루틴은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유지죠. 근데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리냐는 거예요. 아마추어 선수들은 유지를 목적으로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더 밟아야 되는 단계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내다보는 비전 그거는 저보다 감독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는 거죠. 왜? 더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 친구가 2년 뒤에 3년 뒤에 성장을 했을 때 그런 모습을 그리시는 거는 여기 앉아 있는 저보다 감독님께서 많이 그런 걸 해보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 친구가 프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메카닉 입혔을 때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타격 코치가 될 수도 있고 감독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이 분야에 이거를 항정적으로 타격만 아니어도 수비가 될 수도 있고 주루가 될 수도 있고 투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독님은 되게 하실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컨설팅 내리려고 하면. 그래서 좋은 코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좋은 관심을 갖는 코치님이 필요하고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코치가 피드백을 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드릴은 무조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코치의 경쟁력은 타이 코치 경쟁력은 드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거는 코치가 가지고 있는 드릴은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언어로 열렸다 닫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요즘엔 그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보고 달라졌네? 그러면 미리 세팅을 해놓고 이런 드릴이 있는데 이거 어때요? 그러면 선수가 그걸 알아요. 왜? 선수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못하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 어떤 드릴을 사용하실지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선수가 그 드릴을 사용할 때 그 코치가 정확하게끔 전달하는 게 필요해요. 왜? 어떤 상황에 어떤 것 때문에 이걸 한다. 그리고 함부로 정하기도 어려운 거고. 제가 이거를 이 공개서상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이거 가지고 밥 줄이는 사람이잖아요. 단기간에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수는 계속 바뀌어요. 왜? 코치라는 일을 하고 지도자라는 하면 선수가 계속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들어오죠. 학년 학교로 계신 분은 당연히 더 그러실 테고 프로도 제가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선수가 신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선수마다 만들면 되는 거지만 아마추어는 계속해서 선수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수를 보고 그만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진짜 저희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대신에 그 결과값이 주가 안 되고 그 선수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드릴을 잡으면 결과값이 주고 되는 거 유지하는 거 드리는 쉽게 말하면 되게 고급화된 게 많아요. 프로 지금 영상만 틀면 나오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하고 있는 드릴. 근데 그 드릴을 가지고 아마추어 선수에 입힐지 안 입힐지 그걸 결정하는 거는 이걸 하는데 그 친구가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걸 하고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끔 시키게끔 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 그 선수가 분명히 그걸 필요한지를 판단을 내리고 그걸 내릴 수 있는 코치들을 많이 두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예. 최근에 많은 장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트래킹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배트 센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시계, 뭐 웨어러블 장비까지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뭔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수치를 확인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뭐 활용 방안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다면. 제가 작년에도 이 질문을 똑같이 받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은 변하면 안 되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의 결과값은 타자는 시합대가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합대가 왜 주가 되냐면 투수가 던지기 때문에 BP를 던지는 거는 그 투수가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값어치가 데이터에 있는 값어치는 있지만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 선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2군에서 있는 데이터 아까 전력 분석에서 영상 분석하셨지만 2군의 선수들이 1군에 처음 올라올 때 그런 거군요. 1군에 가면 통하겠어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2군 코치를 시작했지만 그 이유는 던지는 주가 되는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 트래킹이든 투구 분석이든 시스템이 주가 투수가 될 수밖에 없고 투수력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투수는 본인이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주가 돼서 그걸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내가 뭘 해도 어떤 피드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주가 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90% 80%까지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타자는 BP 칠 때 스윙할 때 방망이 노브 걸고 하는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트랙맨이거든요. 타구 추적 시스템, 내가 친 결과값이 얼마나 강하게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함축시키는 허스윙 비율 이런 건 내가 2타장으로 있었을 때 그라운드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기 표현보다 그 제한적인 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그 확률의 폭이 좁아지는데 그 좁아지는 상황을 할 거면 차라리 대타를 안 쓰고 이 친구를 그대로 한 번 더 내기는 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확률적인 높은 것 때문에 대타를 선택해서 이 친구가 더 잘 칠 것 같아. 중요한 사 대타를 쓰는데 그 확률을 자꾸 낮았을 때 3타수 1안타인 선수가 이 친구를 상대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4타수 무안타예요. 근데 이 친구를 빼고 이 친구를 넣어. 그게 데이터 함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얼마만큼 그걸 믿고 판단하고 쓰냐 안 쓰냐. 그리고 타자는 그 폭이 점점 줄거든요. 쓸 수 있는. 왜? 선수가 그거를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많이 뽑을 수가 있어요. 왜? 결과가 안 좋을 때 어서 맞는 피팅 포인트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거를 여기 정점을 찾아가는 거지 안 좋았을 때 이거를 그 데이터 값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저희는 그거 갖고 쓸 수 있는 거는 기용을 하냐, 기용을 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 선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시즌 도중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구 스피드랑 그라운드 인필드 퍼센트를 가장 많이 봐요. 아, 혹시 뭐 경기 전이나 경기에서 있는 데이터 말고 뭐 수면 시간이나 뭐 이런 체크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혹시 따로 없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제가 되게 포괄적인 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타이 코치인데 현장에 막상 가면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 못 하겠지만, 근데 저는 타격 코치지 트레이닝 코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거 더 이상 밟는 것도 월권인 거고, 제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거. 수면은 선수가, 프로야구 선수는 수면 이런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음식 본인이. 아까 생활 이런 거 아마추어 선수한테 왜 그걸 강조를 많이 했냐면, 아직까지 페이를 받고 일하는 상황 입장이 아니니까 자기 값어치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는 쉽게 표현해서 늦잠을 자고 게임을 늦게까지 해도 경기를 잘하면 유지가 좁아질 수는 있지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 잠 빨리 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프로니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그 선수가 BP를 칠 때 훈련을 나왔는데 힘들어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는 거. 정경기 더블헤더를 풀로 다 뗐어요. 피곤해 보이네.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가서 어때? 오늘 훈련을 하러 쉴래? 이런 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시합을 내보내 못 내보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곤한데 훈련을 하러 쉴까? 왜? 그 훈련을 안 한다고 해서 경기력에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다음 날도 게임을 하고 다음 날 하는 프로야구 선수니까 저희는. 그것 때문에 잠을 많이 잤냐 적게 잤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 그리고 제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거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게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더 객석도 많이 차고 여러 코치님들 여러 분야, 그리고 또 한정적으로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농구, 배구 이런 프로 스포츠에서 공간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가 자꾸자꾸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